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쿡맨입니다. 이 강의는 한식, 양식, 중식, 일식에 공통되는 필기문제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시험이 문제은행식 출제라는 점을 감안해서 빠르게 스킵하듯이 훑고 지나갑니다. 여러분께서도 정답을 각인하는 정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식품과 독성분이 연결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보고 테트로도톡신 맞죠? 섭족의 시큐톡신 틀린 것 같죠? 모시족의 베네루핀 맞고요. 청매 아미그달린 맞습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섭족의 삭시톡신입니다. 시큐톡신은 무엇입니까? 동미나리가 가지고 있는 독성입니다. 섭족의 삭시톡신이고요. 동미나리 시큐톡신입니다. 다음입니다. 사용이 허가된 산미료는 노래 잘 들어오시나요? 바로 정답 각인합니다. 구연산입니다. 산미료라고 그랬기 때문에 구연산이죠. 계피산, 멘톨, 초산, 에틸은 뭡니까? 착향료입니다. 향기죠. 향기를 위해서 첨가한 것이고 구연산은 산미료입니다. 사용이 허가된 산미료는 구연산입니다. 3번입니다. 곰팡이, 다음 중 곰팡이 독소가 아닌 것은 아플라, 시트리닌, 삭시톡신, 파툴린. 어느 정도 정답은 들어오시죠? 조금 전에 했죠? 조개에 들어있는 독에서 삭시톡신을 했죠? 그렇다면 아플라톡신, 시트리닌, 파툴린이 곰팡이 독소이겠죠? 확인합니다. 삭시톡신은 섭조개, 대합조개가 가지고 있는 동물성 독소입니다. 삭시톡신은 섭조개나 대합조개가 가지고 있는 동물성 독소, 즉 자연독이고요. 아플라톡신, 시트리닌, 파툴린은 모두 곰팡이 독소인데요. 곰팡이 독소에는 원래 한 200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아플라톡신, 이건 간장독입니다. 그 다음에 시트리닌, 이건 신장독입니다. 파툴린, 이건 신경독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예, 간장독은 그러면 아플라톡신, 예, 신장독은 시트리닌, 신경독은 파툴린. 그래서 곰팡이 독소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사용이 허가된 밀가루 계량제는 어떤 것이냐 그랬습니다. 정답 각인을 강하게 해두십시오. 과항산 암모늄입니다.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과항산 암모늄은 소매품 표백제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표백제, 하얗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과항산 암모늄이 첨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백의 효과가 납니다. 이 밀가루 계량제로 사용되는데 소매품 이외의 식품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량 사용할 때는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소량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이 허가된 밀가루 계량제는 과항산 암모늄인데 이것은 소맥분 밀가루 표백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이것을 좀 주의해 두셔야 돼요.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의 종류. 정답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죠. 확인합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입니다. 식품위생법 3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판매자가 상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해서 가공업소 내에서라고 했는데 지금 유권해석은 이제 인터넷 판매도 하게 돼 있죠.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판매하는 영업행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직접 최종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서 인터넷 판매도 가능하지만은 유통시키면 안 돼요. 중간 유통업자에게 유통시킬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가게에 찾아와서 사가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뭐 통신으로 주문해서 가져가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중간 유통업자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는 것, 이런 중간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예, 입니다. 50g의 달걀을 접시에 깨뜨려 놓았더니 난항의 높이가 1.5cm, 난항 직경은 4cm였다. 이 달걀의 난항 개수는 얼마이냐? 난항 개수는 다 아시죠? 이렇게 접시가 있는데 이 접시에다 깨뜨렸더니 이렇게 흰자가 있고 흰자에 이렇게 이제 노른자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난항 개수, 남백 개수면은 이 흰자를 가지고 하지만 난항 개수는 이 노른자를 가지고 하죠. 이 노른자의 높이, 이 노른자의 높이를 뭡니까? 이 노른자의 이 직경, 이걸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1.5를 4로 나누면 얼마가 되나요? 0.37호가 됩니다. 그래서 난항 개수는 난항의 높이를 난항의 직경으로 나눈 것이고 1.5를 4로 나눴더니 0.37호가 되었다. 다음입니다. 어묵의 제조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어묵 제조, 설탕을 넣었나, 젤라틴을 넣었나, 지방을 넣었나, 소금을 넣었나. 정답은 4번입니다. 생선에 소금을 넣어서 익힌다. 생선의 근단백질이 미오신입니다. 뭐 동물도 미오신이죠. 이 미오신은 이완, 탄력, 탄력성이죠. 그런데 이것은 염용성 단백질입니다. 이 염용성 단백질이라는 것은 소금에 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오신은 탄력성에 작용하고 소금에 잘 녹기 때문에 이 생선을 소금에 넣어서 익히게 되면 어묵 제조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생선을 소금에 넣어 익힌다. 8번입니다. 감자를 썰어 공기 중에 놓아두면 갈변이 되는데 갈색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 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효소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정답을 강하게 각인시킵니다. 티로시나아제입니다. 티로시나아제는 멜라닌의 생성을 조절하는 산화 요소입니다. 산화되는 것인데 어떻게 되냐면 멜라닌이 뭡니까? 이 검은색, 갈색, 검은색 이런 것이죠. 피부가 멜라닌으로 변한다. 멜라닌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검게 변하는 거. 그래서 티로시나제는 이게 멜라닌, 검은색의 생성을 조정하는 산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티로시나제는 갈색으로 갈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썰어서 공기 중에 넣어두면 갈변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 담가 놓는다든가 산소의 접촉을 막아주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쌀과 같이 당귀를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가진 한국인에게 대사상 꼭 필요한 비타민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아는 것 같아도 시험장에서는 답이 잘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강하게 각인시켜 줍니다. 확인합니다. 비타민 B1입니다. 비타민 B1은 사이아민, 티아민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것은 탄수화물의 대사에 관여합니다. 이것은 인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체외에서 흡수해야 합니다. 이 비타민 B가 부족하게 되면 각기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쌀과 같이 당귀를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가진 한국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이 무엇이냐? 비타민 B1입니다. 10번입니다. 신선도가 저하된 생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히스타민 함량이 많아진다, 꼬리가 약간 치켜 올라갔다, 비늘이 고르게 밀착되어 있다, 살이 탄력적이다. 2, 3, 4번은 뭡니까? 신선한 생선의 특징입니다. 꼬리가 약간 치켜 올라갔다, 비늘이 고르게 밀착되어 있다, 살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답은 아마도 1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신선도가 저하된 생선이니까 2, 3, 4는 신선도가 보니까 높은 싱싱한 생선이라는 얘기죠. 덜 싱싱한 생선, 신선도가 저하된 생선은 히스타민의 함량이 많아집니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부패 과정에서 생성된 히스티딘이 부패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이것이 탈탄산 작용에 의해서 히스타민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생선이 신선도가 떨어지게 되면 히스타민이 많아지죠. 이 히스타민은 등푸른 생선을 상온에 방치할 때 많이 발생되는데요. 히스타민을 과량 섭취하면 신경독성, 발진, 알레르기,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로 등푸른 생선, 뭡니까? 청어, 고등어, 꽁치, 이러한 것들을
상온에 방치하면 굳이 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히스타민이 많이 발생하게 돼서 이러한 독성 물질이나 알레르기성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신선도가 저하된 생선에서는 히스타민의 함량이 많아진다. 11번입니다. 생선에 레몬즙을 뿌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신맛이 가해지기 때문에 생선이 부드러워진다. 생선의 비린내가 감소한다. pH가 산성이 돼서 미생물의 증식이 억제된다. 단백질이 응고된다. 일반적으로 회를 먹을 때 레몬즙을 뿌려서 먹는데요. 어떻습니까? 생선을 부드럽게 하려고 레몬즙을 뿌려 먹나요? 생선살이 탱탱하고 탄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뿌려 먹죠. 원래도 부드러운데 거기다가 또 부드럽게 할 필요는 없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생선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뿌리면 생선살에 탄력이 생겨서 탱탱하게 됩니다. 식감이 좋죠. 비린내가 감소합니다. 레몬 뿌리면. pH가 산성이 됩니다. pH가 7일 때가 중성이죠. 중성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알칼리성이고 밑으로 가면 산성이에요. 이 산성이 되면 미생물 증식이 없게 됩니다. 단백질이 응고됩니다. 그래서 탱탱하게 되죠. 그래서 신맛이 가해져서 생선이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워지지도 않고 또 부드러워지게 하기 위해서 레몬즙을 쳐서 먹지도 않죠. 1번이 틀렸습니다. 유중수적형 유화액은 어떤 것인가 그랬습니다. 유중수적입니다. 기름 가운데 물 숫자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적자죠. 유중수적. 그래서 여기서 유중수적이라고 하면 고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수중유적이면 묽은 것이죠. 이건 액체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유중수적형은 딱딱한 기름에 물이 들어있다. 즉 수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뭐겠습니까? 버터죠. 버터에 전체가 다 기름만 있으니까 아닙니다. 수분도 좀 들어있죠. 수적형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기름이고 딱딱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유중수적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설 봅니다. 버터와 마가린은 유중수적형이라고 합니다. 마요네즈나 아이스크림은요.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속에도 다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마요네즈는 뭐하고 해서 만듭니까? 마요네즈? 예, 난항, 노른자, 계란, 노른자에 플러스 식용유 넣으면서 계속 저어주면 마요네즈 됩니다. 아이스크림에도 예, 이 지방이 들어가 있어요, 기름이. 그런데 이것은 묽죠? 예, 액체이죠. 그래서 수중유적형입니다. 묽은 물 가운데 기름이 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어떻든 유중수적형은 딱딱하다. 기름기가 있는데 버터와 마가린, 마요네즈, 아이스크림은 수중유적형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이 아닌 것. 말라리아, 일본내염, 황열. 예, 이건 모기가 옮기는 것입니다. 파라티푸스가 아닙니다. 확인합니다.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일본 내염은 모기에 의해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황열,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일본 내염은 모기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인데 파라티푸스는요. 환자나 보균자의 대소변, 그것이 환자의 손에 의해서 옮기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음식물을 통해서 매개로 해서 감염됩니다. 그래서 파라티푸스는 환자나 보균자의 대소변이 어떤 경로, 환자의 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옮기는 것이고요. 말라리아, 일본염, 황열은 모기를 매개로 해서 감염됩니다. 14번입니다. 육류, 채소 등을 다지는 식품을 다지는 기구, 다지는 기구 아시죠? 차퍼입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차퍼입니다. 이 첩 이것은 다지다, 달게 썰다. 그래서 양식에서 찹한다 그러면 다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차퍼 그러면 다지는 기구. 슬라이스는 이 편으로 쓰는 거죠. 얇게 야채 절단기 카타 다 하시고 필러, 뭐 감자 깎는 그런 그 기구가 필러죠. 넘어갑니다. 근육의 주성분이고 면역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습니다. 근육의 주성분, 면역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근육의 주성분 그래도 그냥 아시겠죠?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면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 세포막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튼튼하면 세균이 잘 침범을 못하죠. 어떻든 근육의 주성분이고 면역과 관계가 깊은 것은 그러면 단백질입니다. 확인합니다. 단백질입니다. 16번입니다. 어패류에 소금을 넣고 발효 숙성시켜서 원료 자체 내의 효소의 작용으로 풍미를 내는 식품은 그럴듯한 문장이지만 내용은 아시겠죠? 답은 젓갈입니다. 확인합니다. 젓갈입니다. 어표류에 20% 내외의 소금을 넣는다. 이것도 필기에 나오죠? 몇 프로? 20% 내외의 소금을 넣어서 부패를 억제하면서 미생물의 작용으로 바로 숙성시켜 젓갈을 만드는 것입니다. 17번입니다. 김장용 배추 포기김치 46kg을 담그려 하는데 배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이냐 그랬습니다. 단 배추 5통 13kg의 값은 11,960원이고 폐기율은 8%이다.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키로당 배추 키로당 값이 얼마지? 이것부터 계산해야겠죠. 그러면 11,960을 13kg로 나누면 키로당 값이 나올 겁니다. 만약 폐기율을 계산 안 하면 46kg에다가 곱하기 키로당 단가 곱하면 나오겠죠. 그것을 폐기율로 환원해 주면 됩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자, 배추 킬로그램당 가격은 맨 먼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킬로그램당 가격부터 계산하십시오. 11,960을 13kg 나면 킬로그램당 920원입니다. 만약 폐기율을 계산 안 한다면요. 46kg 곱하기 920원. 그러면 배추 구입 비용이죠. 그런데 폐기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구입해야겠죠. 그래서 배추 구입량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정미 중량을 1 폐기율로 나누죠. 구입량이. 그래서 정미 중량 46kg인데 폐기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나요? 8%니까 0.08을 빼주죠. 그러면 46kg을 0.92로 나누게 되겠죠. 그러면 50kg이 나옵니다. 즉 폐기율을 계산할 때 50kg을 사야 46kg 포기김치를 담는다 이 말이에요. 왜? 8%가 뭐 못쓴 배추 잎사귀 뭐 이런 걸로 하여튼 다 버려지는 거니까요. 폐기율이. 그렇게 보면 배추 구입 비용은 50kg를 사야 되는데 단가가 920원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46,000원이죠. 네, 정답은 얼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총 원가를 산출하면 얼마인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시간은 없고 잘 모르겠다. 다 더해버리십시오. 그러면 맞을 확률 90%입니다. 총 원가는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요. 그것도 그냥 다 더하면 나옵니다.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다 더하면 43만 5천 원입니다. 자, 총원가를 보시겠습니다. 총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이거 다 직접비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이거 다 뭡니까? 이거는 간접비죠. 이거는요. 직접비죠.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판매관리비, 판매 및 일반관리비. 총원가는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 플러스 판매관리비입니다. 총원가는 직접비용, 간접비용, 판매관리. 자, 그렇다면 직접재료비, 직접농업비, 직접경비, 판매관리비, 간접재료비, 간접농업비, 간접비 다 더하면 총원가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총원가가 아닌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조원가라고 하면 받는 것은 요것만 받는 겁니다. 판매비비, 일반관리비. 네. 이거는 제조원가에 안 들어가요. 제조원가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만 빼고 다 더해버리면 제조원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은 없고 문제는 나왔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복잡하다. 총원가 나왔으면 다 더해버려라. 제조원가 나왔으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만 제하고 다 더해버려라. 그러면 맞을 확률은 90% 정도입니다. 네, 넘어갑니다. 영아 사망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내용은 1년간 출생아 수 1000명당. 이거 똑같죠?
다른 건 뭐만 다릅니까? 생후 7일 미만의 아기냐, 생후 1개월 미만의 아기냐, 생후 1년 미만의 아기냐, 전체의 그 사망한 아기냐, 이것만 차이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뭘 묻는 것입니까? 영아가 무엇이냐, 영아의 개념 알고 있나? 이걸 묻는 겁니다. 확인합니다. 영아, 생후 1년 미만의 아기를 영아라고 합니다. 영아 사망률은요, 연간 영아 사망자 수, 즉 연간 영아라고 하니까 1년 미만의 아기가 죽은 아이들, 그래서 연간 출생한 총 아이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000명을 곱하면 1000명당 이런 말이 되겠죠. 예, 1000명당 영아가 1년 미만의 아이가 죽는 확률,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1년간 출생해서 1000명당 생후 뭡니까? 1년 미만에 영아라는 말이 생후 1년 미만이니까 그것만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방점을 두는 겁니다. 생후 1년 미만. 이건 생후 7일이냐 1개월이냐 뭐 전체냐. 생후 1년 미만 이것이 영아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며 혈액의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는 어떤 것인가? 정답을 강하게 확인합니다. 철분입니다. 헤모글로빈을 봅시다. 혈을 함유하는 빨간 색소인 햄과 단백질인 글로빈의 화합물이다. 그러니까 철이 뭡니까?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이건 적혈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소와 쉽게 결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바로 헤모글로빈이 산소 운반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산소가 피를 통해서 온몸에 있는 세포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헤모글로빈입니다. 이 헤모글로빈은 철을 함유하는 빨간 색소인 햄과 단백질인 글로빈의 화합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헤모글로빈을 구성한다. 무엇입니까? 철입니다. 혈액 생성에 필수적이다. 철입니다. 자, 이는 뭐 하는 겁니까? 세포 분열과 재상이 아니라 재생입니다. 네, 세포의 재생대사에 관여합니다. 마그네슘, 효소 반응의 촉매, 그 다음에 신경작용 전달작용, 효소 반응의 촉매작용하기 때문에 뭐 위장약 속에 이런 마그네슘들이 좀 들어가 있죠. 효소의 촉매, 신경 전달작용. 자, 어떻든 정답은 헤모글로빈을 구성하고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는 그러면 철분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이 채널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구독에는 비용이 일체 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